이번 인적 쇄신의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초점은 총리 교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상징성이 있는 자리, 즉 간판을 바꿔 달았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충청권의 민심을 배려한 그런 부분도 읽혀집니다. 충남지사까지 지냈었던 관료 출신인데다가 범친박계의 실세, 그리고 직전 여당 원내대표까지 지낸 만큼 국정 장악력은 아무래도 좀 더 강해질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의 체급도, 정치적인 체급도 더 늘어났습니다. 충청권 출신이라는 강점이 있기 때문에 차기 대선 주자로도 떠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이완구 후보자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야당을 이기려 하는 정부, 야당을 이기려 하는 여당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야당을 국정의 중요한 축으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하는 그런 자세가 이 시대에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언론과의 소통, 이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국가기강이 지금 대단히 심각하다. 공직 분야도 그렇고 민간 분야도 그렇습니다만 이 무너지는 국가기강을 확실히 잡지 않고서는 이 모든 것들, 경제 살리가 됐든 개혁이 됐든 무엇이 됐든 동력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당정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당 대표와 원내대표로 호흡을 맞췄었던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 두 사람 비교적 무난한 호흡을 보여왔습니다. 당 출신이기 때문에 당정 간의 조율이 지금까지보다는 원활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완구 총리 지명자도 이번에 어쨌건 정치적인 체급이 늘어났기 때문에 높아졌기 때문에 두 사람이 잠재적인 라이벌이 될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김기춘 실장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교체되지 않았습니다. 업무보고를 이틀 연속 불참하면서 이번에 교체가 사실상 기정사실화됐었습니다마는 뚜껑을 열어보니까 건재했습니다. 본인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대통령이 믿고 맡길 만한 대안을 지금까지는 찾지 못한 것 같고, 총리가 바뀌기 때문에 비서실장은 그대로 가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판단도 일정 부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윤두현 수석이 지금 청와대 조직 개편이 완전히 마무리된 상황이 아니고 그래서 조금 더 할 일이 남은 상황이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추후의 교체도의 가능성 역시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3인방 얘기입니다. 인적 쇄신의 핵심으로 여겨졌었습니다. 3인방은 대체로 수평 이동하는 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재만 총무비서관 맏형격입니다. 유임됐습니다마는 인사위원회에서 배제됐습니다. 이것은 인사 문제, 결국 모든 잡음들이 인사에서 다 나왔었던 것이기 때문에 인사 문제에는 관여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은 유임됐습니다. 그리고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은 국정홍보비서관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른바 문고리, 대통령과 지근거리에 있는 이게 부속비서관실이기 때문에 이른바 문고리에서는 이제 떠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3인방 퇴진은 없었고 신임은 여전하고 그리고 민심을 일부 반영한 부분적인 절충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봐야 될 포인트는 이번 인적 개편의 시기입니다. 원래는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을 했을 때 설날 연휴 전이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2월이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많았는데 연말정산 파문이 불거지면서 아마 다음 주에 하지 않겠느냐, 당겨지지 않겠느냐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더 빨랐습니다. 오늘 갑자기 누구도 예측 못했는데 오늘 오전에 단행된 것입니다. 그만큼 여론조사 결과에서 나타나는 민심을 수습하는 것이 급하다라고 청와대가 판단을 한 것입니다. 오늘 나온 갤럽 조사 결과를 보면 좀 더 이해가 됩니다. 보시죠.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번 주에 사흘 동안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인데요. 결과 보시죠. 잘하고 있다가 30%로 떨어졌습니다. 지난주보다도 5%포인트가 더 떨어진 것입니다. 지금 취임 후에 최저치고요. 30%의 턱걸이한 것입니다. 게다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5%포인트가 더 늘어나서 60%, 2배 차이가 됐습니다. 이것도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에 처음 있는 일이고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받아들일 만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해수부 장관 비롯한 개각이 2월에 2단계로 이루어지면서 2단계 민심 수습 방안이 나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 포인트입니다. 청와대 정책 컨트롤 타워가 교체됐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민봉 정책기획수석, 성균관대 교수 출신이었고 인수위 시절부터 박근혜 대통령 정책 브레인으로 신임을 받아왔었는데 이번에 현정택 수석으로 이름도 수석비서관실의 이름도 바뀌었고 사람도 바뀌었습니다. 정통 경제 관료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는 청와대 경제수석, 노무현 대통령 때는 KDI 한국개발연구원장,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때도 무역위원장을 지냈었던 정통 경제 관료입니다. 교수 출신에서 경제 관료 출신으로 어떻게 바뀔지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그 밖에 특보단에서 주목되는 인물들 몇 사람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명재 민정특보입니다. 이명재 민정특보는 김대중 대통령 때 당시 TK 출신으로 또 검찰을 이미 떠난 상태에서 검찰총장으로 깜짝 발탁됐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두 아들을 구속시키는 악연으로 이어졌고 검찰에서 특수수사통으로 이름을 날렸습니다마는 인품은 선비 스타일이어서 조직 내 신망이 높았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피의자 구타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서 오래 재임하지는 못하고 당시에 옷을 벗었었습니다. 자, 다음은 임종인 안보수석입니다. 사이버 안보 분야의 1인자입니다. 청와대에 이 문제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된다고 최근 해킹 사건이 잇따르면서 계속 역설을 해왔던 바로 인물입니다. 아마도 박근혜 대통령이 사이버 안보의 심각성을 인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리를 새로 만들고 학계의 1인자인 임종인 교수를 이 자리에 발탁을 했습니다. 한 명 더 보시죠. 신성호 특보입니다. 이 신성호 특보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1987년에 이 사건을 특종 취재했었던 중앙일보 기자 출신입니다. 중앙일보에서 계속 재직을 해오다가 이번에 홍보특보로 임명을 받았습니다.